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히 하겠습니다. 죽이도 하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징계 과정에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많던데. 오늘 이 순간에 심재철을 일방적으로 증인을 취소하면서 심재철의 진술서와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대기가 나왔어요. 녹취록도 오늘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오늘 막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제 위원장이나 위원회 의견은 지금 틈틈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혹은 1시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최종 지지기를 부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너희가 했으니까 오늘 끝낸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변호사들한테 충분한 방어권을 줬습니다. 재청은 바로 하시나요, 장관님? 전혀 없습니다. 보도는. 두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식입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중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이야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이제 합의가 어떤 됐습니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경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4개 정도 인정했습니다. 4개요? 징계비가 정말 길었습니다. 1박 2일간이었습니다. 17시간 30분의 마라톤 심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오후 9시 무렵부터 오늘 새벽 4시 무렵까지 이 위원들이 경론을 벌였는지 이 고심을 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마지막 판결하는 데만 무려 7시간 이상 걸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벽 4시 20분까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정직 2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징계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정직 2개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토론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가지가 나왔을 때 징계 대상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다 하는 걸 봐서 해임부터 6개월, 4개월, 2개월 그 많은 토론이 있었고 4개월과 2개월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2개월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들으셨지만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정한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피력을 했었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도 현재의 윤 총장이나 또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이 지금 알려져 있죠. 보도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됐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본다면 사실은 정한중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을 가지고 아마 이 사건 징계 심리에 임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 인식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이게 해임이나 면직이
이렇게 강한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정직 2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약하게 징계 형량이 결정이 돼서 죄송하다. 아마 그렇게 지금 저로서는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아까 우리 하종대 선임 기자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보충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소송에 들어갈 것이 지금 당연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징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걸러서 지금 결정을 해줘야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이 징계 혐의 사실로 넣었다가는 소송에 들어가면 지금 바로 깨지고 또 소송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한 평의 과정이 아마 상당히 길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작 이 징계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오더 같은 거는 없었다. 뭐 의견이 나뉘어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음력 생일로 환갑을 맞은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징계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자,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윤 총장 측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가 이제 그 생일이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원래 이제 1960년 음력으로는 11월 1일 생이고 양력으로는 12월 18일 생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씌워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은 이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환갑이라고 해서 뭘 새기지는 않고 물어보니까 환갑은 염라대왕도 몰라야 오래 산다고 해서 조용히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바로 행정소송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직 2개월이니까 그에 바로 취소 청구 소송이 바로 본안 소송이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다시 이제 직무 정지가 지금 2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내게 됩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본안 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1심만 가더라도 한 6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앞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열흘 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리 나오더라도 2주, 또 길게 잡으면 4주 이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정직 2개월 사이에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2주 정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징계위가 살펴본 징계 청구 혐의는 총 6가지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또 신라젠 취재 의혹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렇게 4가지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 또 판사 사찰, 법원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징계위원들 보기에는 법원 사찰을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 그 다음에 이 신라젠 관련해가지고 수사 방해가 있었다. 지금 이런 흐름에서 본 거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이 신라젠 사건 감찰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했다든지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만남이라든지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이거는 문제 삼기 어려운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유는 있는데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 입장을 보면 사주하고 이 협조 의무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보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상식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때 그리고 직무정지를 시킬 때 가장 많이 그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판사를 사찰했다. 어떻게 검찰이 평소에 판사를 사찰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평소에 계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결과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증인들도 모두 불러가지고 확인한 결과 판사의 사찰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 분석 문건 딱 한 건이지 평소에 해온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 앞에서 왜 내가 이 사람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 청구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지금 징계 바로 심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을 내렸는데요. 그것들은 아까 우리 김경진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잘 설명을 했지만 나머지 무슨 이
뭐 감찰에 불응하고 그다음에 저기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사건 관리에 감찰방해 이 부분 뭐 무혐의 나온 거 위에도 4가지를 직무 정지를 정직 2개월을 시킨 이유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보면요.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앞으로 퇴임 이후에 뭐 할 겁니까 하니까 국민에 봉사할 건데 좀 시간을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멘트 중에 하나요. 그런데 그거에서 나는 정치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봐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재판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징계위에서 뭐 17시간 반 동안 했으니까요. 징계위에서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보니까 이 징계위원장이 이 휴대폰을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뭐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이 법정에서도 사실 여기가 법정이라고 본다면 법정에서도 뭐 변호인에게 핸드폰을 꺼내서 저기 밖에 놔두고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얘기는- 취재 받았는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징계보다도 예. 사람이 가령 뭐 징역 10년을 보내느냐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하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게 형사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형사 절차에서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다만 이제 공개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녹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지금 녹음을 하라 뭐 요 정도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사상 최초로 있는 검찰총장의 징계를 한다면서 사실은 이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거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생중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뭐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 공개 전혀 안 하고 지금 비공개로 징계 절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1차 징계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밖으로 지금 언론에 의해서 기사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혹시 변호인들이 이걸 녹음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통화 버튼을 눌러놓고 밖으로 생중계가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걸 우려한 예, 거군요. 그걸 우려해가지고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징계위원회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주문과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증인신문 과정도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증인들이 증거하고 어떤 진술을 모아서 한 700쪽, 8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뭐 제대로 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해요. 예. 어제는 이제 원래는 증인이 전체 8명이죠. 그 중에 이제 2사람,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2사람은 이제 정재석 부장하고 2사람은 이제 안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5명이 이제 나왔는데 5명이 제출한 그 증거 자료, 진술 이것만 해도 한 700~800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미 시작할 때 줘가지고 과연 그게 언제 그걸 검토를 하고 반대 신문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도 변호인 측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징계위원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갑자기 이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진술서를 한 20쪽을 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적어도 증인을 불러가지고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리한 진술서에 내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도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진술서도 어떤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또 그 같은 법무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거 제보자니까 고발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참여해가지고 검사 역할도 했고 이거 판사 역할도 하고 마지막에는 증인 역할까지 1인 진짜 사역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그 진술서 안에는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검토를 하고 내일 하루 지나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바로 1시간 안에 해달라 하니까 결국은 하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상황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